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에서 디자인 방향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현황 파악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반적 개발 콘셉트를 수립할 수 있다.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 내용의 특징에 대해 객관적으로 리뷰하고 경쟁 상품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문장과 시각화 요소를 통해 규정된 디자인 방향성과 프로젝트의 성취 목표, 트렌드, 타깃의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콘셉트를 설정할 수 있다. 전체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키 캐릭터리스틱스를 기반으로 디자인 무드보드를 작성하고 전체 분위기 및 스타일에 대한 톤 앤 매너를 설정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혁재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디자인의 방향성을 선언하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 방향성이 뭘까? 디자인 방향성? 그냥 이론상으로 그냥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갈지 확실하게 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일반인들도 네. 컨셉 이런 말 쓰거든요.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네, 컨셉이 바로 방향성이다. 네. 방향성은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에서 온 말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디자인의 방향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 방향으로 가면 과연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 디자인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고 머릿속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 들어있는데 나의 생각을 설명하고 싶으나 말이 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그런 적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또 디자인에서는 너무나 추상적인 나머지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분위기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톤 앤 매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디자인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성향과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거의 다 들어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중에 보면 CI나 디자인 정의서 같은 것도 디자인 요청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 S사는 대부분의 디자인에 청색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사이즈는 얼마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어가고 톤 매너가 정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포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톤 앤 매너이다. 그걸 분석을 해서 도표로 일단 이렇게 만듭니다. 정량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큰 것은 뭐야? 많이 요구하는 거고 요구도가 높은 것이고 작은 거는 그거보단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없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성향이라든지 또 위에 있는 브랜드나 정보 전달 이런 것들,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잘 포괄을 하고 또 기능적인 요구사항도 있어요. 우리는 좀 폼나게 HTML5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넣지 않고 그냥 코딩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뜨게 되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면서도 우리가 판단했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 따져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동향이고 환경을 분석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는 우리와 굉장한 경쟁 관계인데 이 회사는 이게 약점이야.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차별화 전략이 되는 거죠. 구체성을 띠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콘셉트를 이제 시각화하는 단계가 됩니다. 콘셉트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톤 앤 매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컬러라든지 또 이미지, 또 웹사이트니까 그다음에 폰트는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리고 레이아웃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스러우냐 아니냐로 나눴을 때는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가볍게 보고 정보만 많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지셔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콘셉트에 따라서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콘셉트를 잡을 때는 어떤 상품에 관해서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톤 매너를 또 거기다 먼저 맞추는 고려해서 거예요. 네. 정하고 콘셉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콘셉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 요소는 좀 말씀드렸듯이 컬러, 이미지, 타입, 레이아웃 이런 것이 있고 하나 굳이 또 첨부를 한다면 또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문장이요? 네,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슬로건, 네. 어떤 명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콘셉트를 시각화하는 디자인 요소들은 이렇게 뭐 도표라든지 인포그래픽스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좌우되는 것이 색상과 거기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네.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거는 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 톤과 매너는 그래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톤 매너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배웠나요? 혹시 학교에서 미술 전공하셨으니까 보시면 톤 뭐라고 해요? 색의 톤? 색깔. 색을 설명할 때 톤 그러면 뭘까요? 그 채도 정도. 아, 맞네요. 그 그죠? 톤, 네. 예. 색조라고 하거든요. 색조. 예, 색조. 색이 가진 느낌이에요. 색이 가진 느낌이요. 예, 색의 느낌이 흐려지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무슨 색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빨강색, 아주 밝은 빨강색이랑 보라색, 아주 밝은 보라색을 서로 구분해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빨강인지 보라인지 잘 몰라요. 밝아지다 보면 둘 다 그냥 핑크 같아요. 아, 이렇게 밝아진다는 게 점점 하얗게. 그렇죠. 흰색의 느낌이 네네. 전체적인 방향을 이럴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딱 무슨 색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관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모아놓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톤이라는 걸 정하려면 어떤 의미 부여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컬러에 관한 어떤 컬러가 주는 의미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뭐 참고 서적 중에는 인지색이라고 하는 인지색이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인 색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펙트럼을 분리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색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또 다른 분이 설정을 했어요. 이제 괴테라는 분이 해놨고 그런 책을 이제 좀 검색을 해서 보시고 근데 그것조차도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 학자의 의견이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보고 트렌드가 이렇고 하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톤으로 갑시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톤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디자인 무드보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이 보여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고 매너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서비스의 행동들. 그래서 서로 보충이 돼야 되는 건 보완 관계에 있는 거고요. 하나를 과감히 바꾼다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톤 앤 매너가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결정된 톤 앤 매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나 또는 사이트 전체적인 색조를 구성하는 것이나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단계에서 정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고요. 색채 이미지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IRI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선언한 것들이에요. 단색 이미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4분면을 역시 나누어서 이쪽은 뭐 활동적이고 저쪽은 뭐 고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회색조로 갈수록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고 색상이 멀리서도 무슨 색인지 눈에 띌 정도로 톤이 명확하다면 이것은 좀 활동적이다.
뭐 그런 색조다라고 이렇게 대략의 느낌을 정해놓은 거죠. 이것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공통적인 느낌들을 추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설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선언한 것들을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이제 배색 이미지 공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색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색깔이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배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색은 한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나란히 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건 한 가지가 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지만 포괄적인 느낌을 설명할 수 있어요. 두 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가지 색을 보면 여기 보시면 귀여운, 그죠? 경쾌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색조가 사라지는 쪽으로 가면 이제 고상한, 점잖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배색의 느낌으로서 표현하기가 점점 그 톤앤 매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고객들은 좀 고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거의. 네. 그리고 형용사 이미지 공간도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또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추상적인 것, 거의 추상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따뜻하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차가움이 아니고 성향이 차가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이야. 또 냉정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제 색조를 두 색보다는 좀 더 많은 거를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복잡해지지만 사실은 사이트를 구성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 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여러 색을 아무 데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분면 중에 있는 것에서만 한정돼서 쓴다면 우리는 색조를 결정할 때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참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을 선언을 하게 되고요. 전체 사이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고 이제 회의를 할 자료를 만드는 거죠. 다음 실습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콘셉트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자 성향과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정의하고 서비스 환경 및 필수 요소 등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디자인의 제약 조건 유무를 확인합니다. 해당 콘텐츠의 주 사용자를 분석하여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콘셉트를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실습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콘셉트를 시각화하는 실습입니다. 네. 콘셉트 시각화의 준비물은 트렌드 조사 분석서, 칼라 맵, 그 다음에 레이아웃 스케치를 대략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시간에 했던 그 스케치를 가지고 와도 좋겠고, 소프트웨어들 몇 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 트렌드하고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고유의 발상, 자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공통점을 잘 찾아서 이번 실습에 넣어가면서 완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습하러 가시죠. 네. 콘텐츠 시각화 실습입니다. 네. 뭐죠? 한번 대략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콘텐츠 시각화는 뭘까요? 키워드 유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슬로건을 정해서 그거에 맞게 또 분위기를 톤 매너를 잡고 그렇죠. 색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렀던 것들을 글로 정리를 했고 그 글을 이제 여기다 완벽하게 소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이미지 검색을 해서 무드보드를 만들고 톤 매너를 결정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어를 이제 쭉 나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쭉 판단해서 어떤 성격을 규정하기가 좋겠다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칼퇴근하는 거를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겹치는 거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옆에다 또. 칼퇴근. 네, 그런 거 그냥 써보세요.
SNS.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그 클라이언트 요구사항하고 또 시장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진 내용이에요. 또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된 거죠. 페르소나에 이미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단어를 쭉 연결을 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단어여도 상관이 없으나 네. 그 출처가 명확한 거죠. 고급, 유료, 녹색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설정한 브랜드의 포지션이죠. 네. 포지션에서 온 거고, 위에 것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용자를 분석하면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네. 이게 출처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우리는 톤 앤 매너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색이나 시각적인 요소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온 키워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용도는 뭘까요, 앞으로? 톤 매너를 잡기 위해서. 톤 매너를 잡기 위해서 네. 검색을 할 거거든요. 처음에 뭡니까? 그 무드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무드보드는 이런 단어와 연관된 무드보드를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네. 예를 들면 규칙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색조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고급이나 유료 이런 느낌과 같은지를 아까 IRI라고 하는 그 색상 그 감성표가 있었어요. 거기다 네. 매칭을 시켜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의 색상과 잘 맞는지 그거를 검토하시는 네.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단어를 기록해서 언어 컨셉을 잡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무드보드를 설정하고 네. 톤 앤 매너를 잡는 거, 이제 화면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컴퓨터 작업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컬러 맵을 만드는 것도 네. 미리 준비는 뭐 대충 해왔지만 네. 이것이 이제 톤 앤 매너와 연결되는데 네. 좀 무리가 있다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컬러가 많다라고도 느끼고 네. 애매한 것도 많더라고요. 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작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준비하고,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 톤 앤 매너가 나오면서 개략적인 스케치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사이트의 어떤 형상이 네.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실무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셉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에는 컬러, 이미지, 타입, 레이아웃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컬러는 사용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첫인상으로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컬러 맵에 의해 키워드에 맞는 단일색, 배합색 등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지금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미션은 톤 매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무드보드는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들을 모아놓은 무드보드는 준비가 됐고, 기타 나머지 요소들을 준비해서 이제 톤 매너를 색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색상 영역, 이미지 영역, 형용사적 이미지, 부드러움, 딱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 서비스에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이 틀은
IRI 색채연구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선언을 해두고 이제 오른쪽 층에다가는 이제 상세 내용을 그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페이지로 해도 되고요. 여러 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무조건 하면 되는 건가요? 세 가지, 개수가 있나요? 꼭 세 가지여야 된다, 몇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건 없고요.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 말했으면 됐어, 할 때까지. 근데 말이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그거를 팀에서 조절을 해서 몇 개 정도로 할지, 보통 한 5개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색상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지금은 뭘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타입 부분은 폰트라고 해도 되고요. 디지털 디자인에 우리 그 서비스에서 사용할 서체를 결정해 주는 거죠. 샘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진중한 또는 무거운 이런 뜻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약간 볼드체라든지 엑스트라 볼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와 팀별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서체를 이런 서체로 결정하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폰트에서 그런 느낌이 없다면 서체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또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능력이 된다면 폰토그래퍼 같은 걸로 서체를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이아웃은 컴퓨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케치하는 수준에 나온 그 러프 스케치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용으로 이걸 만들 때는 러프 스케치한 것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적절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한눈에 이렇게 보고 괜찮다, 이해하겠다라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 배치도 좋고 또 추출하는 컬러의 개수라든지 또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좋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입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폰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영문을 섞어주고 레이아웃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여기다가 포함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톤앤매너를 제작했습니다. 컬러 매핑을 통해 핵심 키워드에 부합하는 단일색과 배합색을 도출하여 전체적인 색 공간을 도출합니다. 타이틀, 메뉴, 본문 등에 사용되는 서체를 제시합니다. 대표 이미지, 그림, 동영상 등의 표현 방법을 기획하고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시합니다. 컬러, 이미지, 표현 방법, 타입, 레이아웃 등의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디자인 스타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톤앤매너를 제작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팍팍 올려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컬러가 먼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컬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언이 한번 되고 나면 이 컬러에 묶여서 바꿀 여지가 거의 없어요.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보라색으로 할 거야 라고 정해놓아 버리면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만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변하면 안 돼요. 먼저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톤을 결정하고 매너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컨셉 잡는 것이 톤 매너화 한다. 컨셉을 정확히 잡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톤 매너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어가 서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지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안에 뭐 그리기, 단어 설정하기, 그다음에 회의하기 이런 게 다 포괄되어 있는 것처럼 컨셉이라고 하는 것, 방향성 안에는 모두
색채, 폰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컨셉 없는 건 없죠.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타낼 때도 어떤 컨셉을 정해서 가는 것처럼 컨셉이 있어야 디자인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디자인 코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디자이너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의 견해는 들어가면은 안 되죠. 이것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의 능력은 어디서 발휘하느냐? 그것이 바로 톤 앤 매너죠. 그래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색채나 레이아웃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디자이너의 역할이에요. 그림 그리고 싶어서 정말 많이 그립죠, 그림이. 근데 그림은 그냥 아무 때나 그리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톤 앤 매너 설정할 때 폰트도 설정하고 메인 색도 설정을 해주는데, 이제 레이아웃을 거기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스케치해서 이런 레이아웃 정도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글이 없습니다. 스케치하는 부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욕구는 알겠는데, 디자인의 가장 큰 틀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톤 앤 매너까지 왔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 또는 문장을 설정할 때는 아이디어 매핑을 통해 얻어진 핵심 단어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톤 앤 매너가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 세부적인 컬러, 이미지, 표현 방법, 타입,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 요소가 일관된 형태로 진행됩니다.